안녕하세요. 이덕길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범위는 107페이지 교류 전력부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서 이제 교류 전력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전력이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력이라는 것은 이 단위 시간당 변화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우리 수용가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전열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 변환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교류의 전력 성분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력에는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교류 전력에 대한 단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위를 뒤에 써놨는데요. 우선 단위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전력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이 유효전력은 실제 일을 하는 전력입니다. 실제 일을 하는 전력인데요. 전력을 받아서 실제로 유효하게 일한 이 전력을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와트를 사용합니다. 우리 전기 제품에 보면은 백열등이나 어떤 모터에 모두 적혀있는 전력이 이 와트인데 그 전력 성분이 이 유효전력, 이 와트입니다. 이 두 번째로 무효전력입니다. 이 무효전력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전력입니다. 단위로는 바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피상전력입니다. 이 피상전력은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겉보기 전력 말 그대로 겉에서 봤을 때는 전력을 이만큼 줬는데 실제 쓰는 전력은 이 유효전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상전력의 단위는 VA,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그래서 이 단위를 볼트 암페어, VA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에 대해 설명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여기서는 이 단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이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겉보기 전력을 받아서 유효하게 일을 하는 성분만 유효전력이라 그랬는데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어떤 이 물건을 옮기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벽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땅이 있고요. 여기 지면 위에 벽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벽돌을 여기까지 옮겨야 되는데요. 자, 옮기려면은 이쪽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벽돌을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힘을 주면은 벽돌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자, 이 벽돌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효하게 이렇게 일을 한 건가요? 아니죠. 여기다가 벽돌을 옮겨야지 지금 일을 한 거죠. 이 오른쪽으로 벽돌을 옮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위로 들어 올린 거는 실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죠. 자, 근데 둘 다 이렇게 힘을 줬는데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린 힘은 이 오른쪽으로 벽돌을 옮김에 있어서 무효한 힘을 줬어요. 쓸데없는 힘을 줬죠. 근데 이 벽돌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준 것은 유효하게 벽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자, 이게 벽돌을 이렇게 목적지에 옮기기 위한 유효한 성분과 무효한 성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데 벽돌을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힘을 줬다고 칩시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줬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끈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힘의 성분을 나눠보면은 이 유효한 힘의 성분과 무효한 힘의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 힘을 줬지만은 이 실제 벽돌을 옮기기 위한 힘의 성분은 이 성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만큼의 힘을 줬는데 실제 유효한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개념이에요. 다시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XY 좌표 평면상에서 자, 이렇게 힘을 줬어요. 아까 이게 겉보기 힘이라 그래서 이만큼의 힘을 줬습니다. 근데 벽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힘밖에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들어올린 성분의 힘은 무효한 힘이었어요. 자, 이것을 힘을 빼고 겉보기 전력, 유효 전력, 이렇게 무효 전력이라고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전소에서 100만큼을 줬는데 실제 유효한 전력은 100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보다 작게 되는 거죠. 100%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07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바로 전력 삼각형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빗변에 대한 길이가 이 피상 전력에 대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단위가 볼트 암페어였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이 전압 곱하기 전류가 피상 전력입니다. 자, 근데 유효 전력, 이 아래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는 힘의 성분이 유효 전력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P 유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여기 코사인 세타가 붙었어요. 그리고 무효 전력입니다. 위로 들어올리는 성분은 무효한 힘이라 그랬죠? 근데 전력 성분 VI에서 여긴 사인 세타가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만큼의 힘을 줬는데 이만큼의 각도로 줬어요. 이 세타만큼 각도로 줬는데 이만큼 이 빗변에 대한 길이와 각도를 알면은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삼각함수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30도고 여기 100만큼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와 크기에 의해서 이 밑변과 높이,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삼각함수에 의해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 대비 밑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밑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밑변, 여기서 밑변은 유해전력 성분이죠. 이제 여기가 유해전력 성분이고 높이가 무효전력 성분인데 이 밑변의 길이를 안다는 것이 유해전력 P를 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밑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I 성분의 코사인 세타를 해줘서 밑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로 빗변 대비 높이가 얼만큼 큰가 알 수 있는 게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알려면 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는 Q죠. 높이 Q입니다. 그래서 높이 Q는 이 빗변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이 전력 삼각형 개념입니다. 자,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피상전력에 대한 계산과 역률, 무효율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수식은 자, 전력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빗변이 피상전력이었고 밑변이 유효전력 P였고 높이가 무효전력 Q입니다. 그래서 이 P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의 루트를 취하면은 피상전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 이 빗변을 C고 밑변이 A, 높이가 B였을 때 C는 A자승 플러스 B자승의 루트인 이런 수학적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역률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라는 개념은 이 빗변에 대한 밑변의 비율이었죠. 그래서 이 PA,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P 이게 코사인 세타라 그랬는데 여기서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피상전력, 우리가 전력을 받아서 유효전력 얼만큼 썼는가, 힘을 얼만큼 썼는가 그 비율이에요. 힘 역자입니다. 역률이. 유효하게 전력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 비율입니다. 이 피상전력만큼 줬는데 얼만큼 유효전력 P로 사용했는지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효율입니다. 이 사인 세타죠. 이 사인 세타는 빗변 대비 높이의 비율이었는데 여기서 빗변은 피상전력이었고 높이는 무효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상전력만큼 공급했는데 무효전력 얼만큼 사용 못하고 보냈는지 그래서 무효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다시 쓰면은
이 피상 전력만큼 얻은 전력에서 유효하게 사용한 전력, 즉 사용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효율은 이 얻은 전력 대비 사용하지 않은, 사용 안 한 전력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이 교류 전력 파트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그럼 기출문제로 어떤 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배운 개념들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교류 전력 파트에서 계산 문제는 역률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까 역률은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비율이었죠. 자, 이 전력 삼각형에서 이 피상전력 대비 이 밑변 유효전력의 비율입니다. 자, 높이는 Q였는데요. 피상전력과 이 각도, 세타를 알면은 유효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에서 80% 이상 이 역률에 대해서 물어봐요.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을 알아야 되죠. 자, 만약에 피상전력이 100으로 주어지고 유효전력이 8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역률은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비율이니까 100분의 80으로 0.8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은 너무 좋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지면 좋은데 이 피상전력을 한번 계산하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전압이 100V고 전류가 1A가 흘렀을 때 단위를 써줘야죠. 전압이 100V고 전류가 1A 흐를 때 이때 이 회로에서 유효전력은 80W이다. 이때 역률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아까 단위에서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였죠. 이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단위에서 보다시피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100 곱하기 1 해서 100VA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다시 구하게 되면은 이제 피상전력을 구했고 유효전력이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다시 100분의 80 해서 또 0.8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역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이 교류의 전력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유효전력, 두 번째 무효전력, 세 번째 피상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효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이 유효전력은 유효하게 사용한 일이었습니다. 단위는 와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유효전력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기출문제는 이 전력에 대한 단위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단위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전력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VAR, bar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피상전력입니다. 이 피상전력은 이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단위는 VA입니다. VA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상전력과 무효전력, 유효전력에 의해서 이 역률이라는 개념이 네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역률은 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피상전력분의 이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이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전력 PA분의 유효전력 P로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오면은 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이 문제에 주어지면 좋지만 피상전력이 주어지지 않고 전압과 전류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면은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을 구해 놓으시고 유효전력을 분자해 놓고 계산하면 역률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 전력 파트에서는 이 단위와 역률 계산이 이 80에서 90% 정도 기출되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